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나입니다. 네, 오늘 배당락일이죠. 사실 아주 큰 폭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인지 위아래로 코스피와 코스닥 조금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가운데 2차 전지주들 최근에는 좀 밀리는 모습을 연속해서 나타냈는데요. 모처럼 반격에 나서면서 다시 지수를 그래도 올려주는, 특히 코스닥을 받쳐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도 특히나 소재주들 쪽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대표적으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장 초반에는 좀 자금이 유입되면서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현재는 탄력이 조금은 둔화된 약간은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배당 관련돼서 충격을 받는 금융주 쪽으로는 약세를 좀 나타내기도 하는데 아무쪼록 상당히 좀 어질어질한 시장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연말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선택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랭킹쇼 통해서 종목 진단 오늘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 참여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에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규 매수 문의도 함께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꼼꼼하게 진단해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창도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유튜브 채팅창 가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 와주셨을지. 오늘 역시나 파랑새님께서 이렇게 빨리 와서 출석 체크를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파랑새님이 돼지띠는 이제 내년에 1,000원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확실히 해가 바뀌는 시기가 맞긴 맞습니다. 이럴 때 띠 얘기가 유난히 좀 많이 나오죠. 네. 자, 그렇습니다. 24년 대박띠는 원숭이와 닭과 돼지띠라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자, 용의 해라서 용이 짱이다, 이런 우리 PD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저는 호랑이 띠거든요. 미나이 거는 무슨 띠예요? 저는 소띠예요. 아, 그래요? 호랑이 띠시니까 어흥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어흥. 하긴 했는데 이거 무슨 의미예요? 그냥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주기 착착 맞아요, 그죠? 네. 자, 파랑새님, 우리 미나앵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아닌가요? 왜 우리 미나앵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파랑새님, 우리 창호앵커 이렇게도 한 말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수리님 와주셨어요. 진용님도 인사 전해주셨고요. 네, 오늘 그리고 역시나 윤기숙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미나 창호 앵커님 손까지 흔들어 주셨습니다. 예, 자, 병욱님, 똘리님도 인사 주셨는데 지금 저 위에 보니까 뚱이 언니님의 종목 진단이 가장 먼저였던 것 같은데 오늘 가장 먼저 확인되는 종목 진단이 삼성전자입니다. 아니, 시총 1위인데 요즘에 컨디션 매우 좋죠. 74, 5, 6, 7까지 계속 신고가인지를 벌이고 있는데 이러다가 앞자리 8로 바뀔 것 같은 기운인데요. 삼성전자가 일단 들어왔습니다. 8층에 머물러 계신 분들 꽤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요. 드디어 빛을 보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종목 진단 신청 삼성전자 관심도 많으실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기숙님의 로보티즈도 들어왔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렇게 초반에 종목을 남겨주시면 더 당첨 확률 높습니다. 꼭 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제 랭킹 주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오늘의 랭킹 주제 키워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뭔가요? 오늘이 아무래도 이제 배당락일이잖아요. 네. 이제 배당 막차도 탔고 하니까 역시. 배당락으로 일단 크게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근데 배당락 여기서 할 수 있는 순위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막차 탑승. 막차 탑승. 네,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죠, 오늘 배당락 그렇죠. 일이니까. 맞아요. 끝난 그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우리 한 해를 좀 돌아보자라는 의미로 네. 2023년 올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뭘까? 이 부분을 좀 주제로 잡아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자괴감 특집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후회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 한 해를 조금 더 리프레시해서 잘 살아보자,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 이 항목들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이거 보다가 상처받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읽어볼게요. 그런 걸 다 이기고 넘어가야죠. 네, 여기 다 털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새해로. 자, 가족과 많은 시간 못 보낸 것. 이거 후회가 남는 경우들이 많죠. 갑자기 슬퍼요. 사실 저만 해도 제가 원래 고향이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충청도에 살고 계신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항상 TV를 통해 저를 보긴 하시거든요. 제가 많이 찾아뵙지를 못해서 그게 참 아쉽습니다. 네. 연말에 그러니까 며칠 뒤죠? 바로 또 내려가서 한번 효도하고 올라와야죠. 엄마 아빠 잠깐만 기다리세요. 곧 갑니다 아들이. 네, 그러고 뭐 저축 실패.
참. 이건 제가 좀 아니 워딩이 너무 약간 좀 약간 비참한 느낌 아니에요? 저축 실패. 아니 분명 제가 썼을 때는 저축 실패 이렇게 쓰진 않았거든요. 그냥 아쉬운 저축 정도면 좋겠는데 실패하니까 압축이 돼서 갑자기 저축 실패 이렇게 네 가지로 네 개로 이렇게 좀 요약이 되어버렸네요. 왠지 인생이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운동, 식습관 개선 등 건강한 일상에 소홀했다. 맞아. 네. 저거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연초만 되면 헬스장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조용해지거든요. 그리고 뭐 다이어트에 대한 결심 이런 것들도 많으실 텐데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취미생활 많이 하지 못한 네. 거, 부정적으로 산 거 등등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유튜브 채팅창 투표창을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그중에 1위를 한번 뽑아주시길 바라고요. 하나씩 종목 진단하면서 5위부터 이야기 꺼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문가 모시고 바로 종목 진단 가보도록 하죠.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혹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거, 이 중에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개별적으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화면을 못 봐가지고요. 안 네. 보여서. 개별적으로 뭐 후회된 거는, 제 주식이 안 가가지고 그런 거 있죠. 네. 이거 또 겸손한 말씀을 하시는데 안 가봤자 많이 갔을 거예요. 우리 최병훈 전문가 종목 진단하는 거 보면 바로 알죠. 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도 멋진 종목 진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죠. 자, 첫 번째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유튜브 서원희님의 종목입니다. 오늘 초반부터 삼성전자가 들어오나 싶더니 첫 종목부터가 역시 큼직한 종목입니다. 2차전지 대표 셋업체죠. LG 에너지 솔루션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부터 보면요. 51만 3,750원. 아이고. 이거 앞자리가 좀 달라요. 앞자리부터 좀 네. 우려스럽네요. 거의 10만 원 내려왔는데 비중은 8% 갖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전망 그리고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 LG에너지 솔루션 그래요. 사실 아직까지도 상당히 밑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솟구쳐주질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LG에너지 솔루션 과연 5자까지 앞자리 어떻게 좀 바꿔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큼직한 종목이 들어왔는데 이거 50만 원대 매수하셨고요. 지금 40만 원대 초반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셀 만드는 업체를 사셨네요. 아마 9월 달에 사신 것 같아요. 가격을 보면. 만약 그 전에 50만 원 사서 60만 원 갖다 안 팔고 내려왔다면 장기 투자자인데 지금 비중이 8%니까 저는 초대형주를 시가총액 90조대, 이제 140조 가까이 갔다가 지금 90조대 와 있는데 시가총액이 10조 이상짜리 주식 대형주를 3조 이상 주로 대형주로 가는데 10조, 5조 이상 되는 대형주를, 사면 비중을 20% 사도 내 계좌는 돈을 못 벌어요, 별로. 왜냐면, 대형주들은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1년에 30% 정도 수익이 나면 많이 나요. 그러면, 비중 10% 사가지고 내가 20% 벌어봤자, 예를 1억짜리 계좌에 20% 비중을 사도 2천만 원 사도 30% 나와 600만 원밖에 못 보잖아요. 그럼 1억에 600이면 6%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계좌 수익률이 안 올라갑니다. 정말 장기로 하면 모르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제 대형주들은 앞으로 성장을 계속 한다면 성장이라는 것은 제조업체라는 건 성장하다가 다시 정지될 때도 있고 정체될 때도 있고 줄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실적이 계속 한다면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이제 100년의 주식 역사상 이것은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자, 그러면 LG 엔솔루션은 3년, 5년 뒤에는 당연히 실적이 많이 좋아지죠. 지금 공장을 GM하고 같이 합작 공장을 짓고 미국에 앞으로 25년도까지 공장을 많이 짓잖아요. 그 중에 공장이 계획된 것 중에 절반만 지어도 지금 보다는 훨씬 더 실적이 좋은 거죠. 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이 주식은 이 사상 고점인 62만 9천 원을 반드시 돌파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22년도 11월 7일 날 11월 달에 62만 9천 원 최고가였으니까
그럼 이걸 돌파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걸 돌파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근거가 있어야 되죠. 우리 주식 투자자는 판사가 돼야 된다 그랬죠. 검사와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와 변호사가 얘기하는 걸 듣고 정황 증거도 있겠지만 사실에 입각한 증거를 가지고 그럼 주식은 사실에 입각한 것은 미래의 실적이나 현재 실적 이 실적을 가지고 산업의 어떤 전망을 가지고 근거를 보고 그다음에 내 경험을 가미해서 어떤 정황 증거처럼 경험하면 그래서 나는 판단해서 이게 이 고점 돌파할 것 같다 확신이 든다 그러면 지금 40만 원대이기 때문에 62만 원 50%가 수익이 보장되는 거죠. 자, 그럼 50%가 보장된다면 이제 나의 투자 성향하고 이런 거 봐서 나 장기도 괜찮고 돈이 많다면 대형주들은 한 5억 이상 정도 갖고 주식을 하고 있으면 최소한 한 종목에 1억 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돈이 벌려져요. 돈이 끊임없이 불어나죠. 그럼 비중이면 8%니까 뭐 100억이라도 8억 원 그러니까 적게 들어가죠. 100억이라면 20억 원 들어가야 되는 거죠. 100억이면 만약에 그러면 8%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일단 비중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할까? 미래의 실적은 좋아집니다. 그냥 잘 모를 때는 그냥 여기 편남을 보고 HTS 핸드폰만 가지고 주식하신 분들은 도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PC를 사가지고 노트북 사서 반드시 이 편남 HTS 열어서 편남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 그 종목 사기 전에 그래야만 내가 애널리스트처럼 분석을 못 하잖아요. 증권사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그 분야의 분석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보다 잘합니다. 그걸 응용하면 되죠.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보시면 2023년도는 올해는 LG 에너솔루션 2조 대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매출은 34조. 자 그러면 1년 뒤에도 18% 73 이게 가미기 되니까 이게 줄 걸로 보여요. 예상치보다 안 나올 거 보이더라도 2년 뒤에는 이렇게 하니까 이거 절반만 나오더라도 늘어나는 거죠. 지금보다. 늘어나고요. 아무리 22년도 주가가 선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3년 뒤 거는 선반영 쉽지 않아요. 대형주는. 대형주는 미리 실적을 알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뒤에 게 반영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62만 9천 원짜리가 24년도 실적은 반영됐다고 보여집니다. 성장. 그러면 25년도나 만약 최악의 26년도 반영됐다 하더라도 26년도, 27년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주가 62만 9천 원에. 그러면 그 26년도, 27년도 계속 성장을 하니까 27년도과 25년도, 27년도까지 전기차의 배터리 셀은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주가가 미리 반영됐다. 그러면 이 시가총액은 저는 최소한 250조는 간다고 보기 때문에 27년도까지 실적을 봤을 때 감안했을 때 예측치는 그럼 250조로 가야 된다면 고점에 2배는 가야 되죠. 그럼 130만 정도는 이상 가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그러면 지금보다는 3배 정도 가능하죠. 그럼 3배면 5년 정도 들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할 시점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내년에 잘 안 갈 거예요. 삼성전자보다 LG엔솔 내년에 덜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저는 내년에 유망 대형주로는 LG엔솔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수요일날 6시 오늘도 하는데 배워야 산다에 24년도 유망 산업과 유망 종목 중에 삼성전자는 들어가 있지만 LG엔솔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만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보면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월봉 차트예요. 이 주식은 40만 원 정도 오면 바닥이에요. 계속 앞으로 성장. 그러면 40만 원에서 내년에는 여기서 움직일 거로 보입니다. 40에 60 사이. 그럼 지금 한 50%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만 1년 동안 이 정도 만족한다면 지금 비중을 8%가 있으면 22% 더 사서 30%는 채우든지 아니면 최소 20%는 채워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가 매수하시고 50만 원은 이거 몇 달 안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여유가 있으면 추가 매수하시고 이럴 때 확신을 들고 더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유입니다. 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 보유 의견 주셨고요. 추가 매수하자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조금 더 잘 가꿔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채팅창 좀 보겠습니다. 파랑새님께서는, 오늘 랭킹 주제 의외로 좀 핫한데요? 그러니까요.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파랑새님은 후회라기보다는 복귀라고 한다. 투자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셨고, 칠리소스님께서는 지나간 일은 후회하지 말죠 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또 전해주셨습니다. 네.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또 원래 그 파랑새가 갖고 있는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의미가 네. 좀 희망 이런 걸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취지도 올 한 해 후회되는 거 그냥 다 털어버리고 네. 이제 내년을 조금 더 좋은 마음으로 잘 준비를 해보면 되니까 그런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랭킹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명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서원희님 감사 인사 전해주셨고요. 물망초님께서는 LG에너지 솔루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자 하셨는데 역시 들고 계신 분들이 제법 있으셔요. 네. 자, 공명님은 5위 부정적으로 산 것을 후회한다. 5위로 이렇게 꺼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계속 들어보겠고요.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하나만 더 가볼까요? 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 어딘가요? 다음으로는 정현관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네. 원익 IPS. 반도체로 가는군요. 네, 오. 34,500원에 25% 보유비 지금 들고 계십니다. 지금 가격과 거의 차이가 없네요. 네, 맞아요. 오. 뭐 최근에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오랫동안 좀 들고 계셨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원익 IPS의 주가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최근 들어서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그러한 주가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문가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원익 IPS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도 전망은 바닥권인데 더 이상 나빠지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크게 아직 내년에도 실적 개선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이제 원익 IPS는 반도체 장비 중 전공정 장비 쪽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그 솔라셀 장비, 태양광 쪽에서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많이 실적이 가미가 됐어요. 그럼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성장을 못하니까 투자를 축소를 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그 디스플레이 관련된 투자를 할 때는 10년 전일 거야 아마.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까지 투자를 줄였잖아요. 좀 감산하면서 그럼 신규 설비 장비가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삼성전자가 앞으로 2030년까지 용인에도 크게 지으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좋아요. 장기적으로 좋은데 당장 내년에 D램 관련된 설비 증설은 지금도 감익을 계속한 상태에서 현재 감익을 감산하지 않고 행보하더라도 재고 쌓인 것을 이제 다시 판매가 되고 하면 그 이후에 부족할 거 예상이 되면 그때 시설이 들어가고 하겠죠. 그럼 아직 내년 상반기까지는 투자 늘리고 이런 것을 하지 않을 거로 보이고요. 특히 내년에 D램이 그렇게 크게 성장 그러진 않아요. 턴어라운드 바닥에서 좀 돌아서고 아직도 재고가 엄청 쌓여 있습니다. 그 재고 쌓여 있는 것을 재고가 줄어드는 과정이 있는 거지. 재고가 이제 많이 나가서 새로 재고를 축적하는 그런 그까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D램 쪽에서 설비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하반기 정도에 올해 대비해서 한 20% 늘까요? 20% 늘어서는 주가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많이 가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원익 IPS뿐만 아니라 요쪽에 지금 최근 들어 장비 업체들 주식이 안 올라간 주식들은 좀 늦어요. 늦어서 내년 한 1분기 정도 때 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주가는 바닥권이죠. 바닥권에서 아마 투자자분께서 25% 비중은 괜찮게 샀는데 바닥이니까 더 이상 깨지지 않을 영역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3만 내에서 샀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잘 사셨습니다. 샀는데 수익률은 이건 삼성전자도 아닌데 삼성전자만큼도 지금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월봉 차트 보시면 아직도 박스권 못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고정관념이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시설 정설하고 앞방이 좋아 그런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 새로운 온디바이스 쪽에 해서 메모리 반도체 시향이 좋아서 삼성전자가 지금 가는 쪽이 아니에요. 그거는 턴어라운드고
새로운 이제 온디바이스 쪽 해서 새로 휴대폰 이런 거 스마트폰 판매가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새로운 기기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교체 수요뿐만 아니라 신규 수요에 대한 늘어나서 삼성전자도 가고 근데 오히려 그보다 못 가잖아요. 그럼 지금은 삼성전자를 사는 게 늦은 것 같지만 훨씬 더 빨라요. 내년에는 반도체 중에서 삼성전자는 미국의 매그니피션트 7개 종목 가듯이 우리나라도 몇 개 대형주들이 집중적으로 올라가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장이 올 거라고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모닝 인사이트 해드릴 건데 그래서 지금은 이런 주식보다는 거의 낫지 않나. 그래도 지금은 이 종목에 되면 내년부터 지금 적자인데 내년부터는 좋아져요. 바닥이 기고 있죠. 그럼 요건 시간을 보내는 투자예요. 시간을 보내는 거 수익은 크지는 않겠죠. 수익은 박스권 상단까지 가도 1차 목표가는 42,000원, 3,000원, 그 다음에 목표가는 53,000원 되니까 고점은 내년에 돌파를 한다면 25년도 시설 정수를 많이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4만 목표가를 현재 보시면 43,000원인데요. 그럼 43,000원이면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보유를 하시고 지금은 팔 때는 아닌데 목표가 43,000원으로 내년까지 들고 가면 1차 목표가는 거기입니다. 현재는 보유를 하시고 다 빠른 거 간다면 다른 걸로도 가도 괜찮지 않을까. 현재는 보유해도 좋은 영역입니다. 보유입니다. 네, 원익 IPS도 역시나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전망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잘 반영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원익 IPS까지 살펴드렸고요. 다음 종목 가기 전에 그러면 오늘 또 랭킹쇼 주제 5위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5위가 과연 뭘까요?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가 됐던 것을 설문조사해봤습니다. 자, 5위 공개하겠습니다. 뭘까요? 재미있게 긍정적으로 살지 못한 거 이거 후회를 많이 하시네요. 아까 어떤 분이 그 오. 부정적으로 산 거가 5위일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해주셨는데 맞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갈공명님 뭐 오시자마자 촉이 딱 살아나셨는데요. 역시 제갈공명이라. 아주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정형관님 방금 저희가 도와드렸죠. 거액자산 불리기 전문가님 진단 감사합니다. 중장기 홀딩 전략으로 매집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의견 들어봤고요. 자, 종목 진단 계속 또 가볼까요?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 유튜브에서 보겠습니다. 칠리소스님, 뒤를 잘 안 돌아보시는 분이죠. 자, 현대건설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의 매수 가격 보면요. 39,000원에 10%입니다. 자, 근데 현대건설 보니까, 이거 저는 과거를 좀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건설주들 다 뭐 마찬가지겠지만 이것도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그쵸.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이 정도면 다 내려간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앞으로 반등의 여지, 뭐 속도는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시기는 언제쯤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건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건설인데요. 39,000원에 10%입니다. 현대건설, 지금 시점에서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주를 지금 사시면 90년대 투자자인 것 같아요. 90년대 전에는 건설주를 사서 수십 프로 수익이 아니라 몇 배씩 먹을 수 있는데 지금 건설주를 사서 50% 먹는 것도 하늘이 별 따기 참 어렵습니다. 안 깨지면 다행이다. 즉 시대에 뒤떨어진 주식을 사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걸 대변하는 얘기를 해드리면 수용 못하면 물가에 이런 행락처리라고 물가에 가지 말라고 그래야 사고 위험 없잖아요. 근데 수용 못해도 막 물가에 가고 싶은 남들 따라서 수용도 못하다 물에 들어가면 빠지잖아요. 그래서 건설주를 막 TV 보면서 이제 뭐 사우디 뭐 하고 저 중동의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건설하면 건설주가 좋을 것 같다. 거기 가서 우리나라 땅 파고 물론 좋아요. 경쟁이 있어. 그대로 과거는 중국이 큰 성장, 중동이 새로 개발될 때도 주가가 그다음 안 갔잖아요. 그죠? 주식은 미래를 먹고 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보시면 옛날에 저 위에 갔다 300만 원대 있었네요. 지금 3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잠깐 2018년도 이제 북한을 개발한다고 그래서 올라갔고 이게 돌파를 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동학개미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니까 건설주도 좋다. 이제 막 아파트 값도 높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내려반타 제가 아파트가 21년도 그랬어요.
고점 대비 21년도 고점 이 35% 당연히 내려가고 35%또 35% 내려서 고점 대비 21년도 고점 전부 다 60%도 내려간다. 최소한 50%도 내려간 바닥도 아니고 강남 압구정도 마찬가지다. 지금 압구정 안 빠졌잖아요. 그것까지 반타작 돼야만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설이 지금 땅 파고 건물 짓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I 시대가 왔는데 생성 AI 시대까지 왔는데 건설주를 사고 있다는 것은 그냥 10% 5%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개인 투자자는 50% 100% 먹을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그나마 돈을 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단 1초도 보유할 필요가 없어요. 뭐 어디 뭐 건설에 들어갔다 뭐 수주했다. 그래도 안 올라갑니다. 남들 아무도 관심 없는데요. 볼까요? 누가 관심 없는지. 봐봐요. 저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파란색 기관도 계속 팔고요. 개인만 최근 빠졌다 사는데요. 지금 이런 거 살 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현대건설은 내년에 예측치가 정건사가 긍정적 예측하니까 컨센서스 보시면 매출이 1.5% 느는데 25년도 매출액이 1% 줄어요. 자, 내년에 경제 성장 2%대 경제 성장 전만 GDP보다 성장 못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보세요. 내년에 GDP에 거의 7배, 10배 성장하죠. 15%예요. 삼성전자조차도. 그 25년도도 11% 성장합니다. 이익은 45% 성장하잖아요. 내년 이익이 삼성전자는 360% 성장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더 좋잖아, 현대건설. 그러면 그 대형주주 한 개 선택해야 돼. 왜 현대건설 택합니까? 삼성전자 택해야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갈아타시기 바라겠고요. 전략 매도해서 건설주 할 바에 건설주 다 팔아서 삼성전자로 가시라. 이렇게 강력히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린 금방 했던 조언을 가지고 꼭 참고하시고 관심을 갖지 마시라. 건설주는 제가 저 위에서도 그랬어요. 5만 원대부터도. 자, 그렇게 해서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살펴드렸습니다. 이 전략 매도 관점의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약간 좀 냉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 아무쪼록 이런 의견도 있다는 사실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자, 이렇게 칠리 소스님의 현대건설 살펴드렸습니다. 네, 레옹튜브님께서 히히히 단호박 전문가님이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본인의 의견, 오늘 랭킹쇼 주제죠. 올 한 해 가장 후회되는 거는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많이 못한 것. 1위를 찍어봅니다. 본인 이야기도 맞고 이걸 1위로 생각을 하신다고요? 근데 제 생각도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듣는 후회가 저거거든요. 이거 다이어트 못했어, 운동 못했어. 아마도 저거일 것 같긴 한데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테니까요. 네. 좀 이따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뭐 창호 앵커님은 어떤 게 가장 후회되는지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좋습니다. 네, 그 얘기 들어보기 전에 마지막까지 좀 꼼꼼하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네, 희망이님께서 보내주신 어보브 반도체고요. 15,0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이거 짧게 갈까요? 뭐 이렇게 좀 보내주셨는데 오늘 좀 많이 내리네요. 그렇죠. 어보브 반도체 최근 들어서 쭉쭉쭉 잘 가다가 네. 14,000원까지 좀 좋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자, 어부부 반도체 전문가님, 이거 급등하다가 오늘 좀 주춤거리는데 계속 보유를 할까요? 투자 의견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략 매도 하니까 사람들 TV 시청자분들이 요즘 반도체에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서 무슨 전략 매도 지금 더 내려면 사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계실 텐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버브 반도체 제가 맺혔는데 옛날에도 MCU 칩을 뱀리스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 MCU 칩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인데요. 요게 바로 밥솥 같은 데 있잖아요. 밥솥에 들어가면 치사, 백미, 현미, 그 다음에, 치사가 보온으로 지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잖아요. 그거 컨트롤하는 여러 가지 칩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IT 쪽에 들어간 이 칩들은, MCU 칩은 마진이 아주 낮아요. 많이 대량으로 팔려야 되는, 지금 IT 수요가 줄어서 안 팔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자가 전환된 거예요. 근데 지금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AI, 온 디바이스 되니까, 어버브 반도체 칩도 많이 필요하다. 지금 다 그렇게 당장 필요하지 않고요. 삼성전자 AI 칩이 이제 간데, 그것은, 이제 좀 좋아지지만 나머지까지 확산되면, 그러면 IT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는 IT 수요가 지금 늘지 않아요. 코로나 때 거의 다 샀는데,
핸드폰까지. 그건 핸드폰은 이제 삼성전자 새롭게 디바이스에 온 디바이스 되니까 삼성전자 핸드폰은 한 20%로 살 수가 있는데 나머지 IT는 안 되는. 그럼 이 실적이 개선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건 테마로 올라온 겁니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 거래량 3번 늘어가지고 빠지면 끝났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자, 그리고 이 주식 이 정도로 시가총액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규모가 아니고 거래가 이렇게 폭발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적을 보여준 다시 충분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번 가다가 지금 이 고점 뚫으려면 실적을 보여줘도 못 뚫을 걸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17,000원 이상을 확 하면 그때는 뭐 주가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것은 테마주처럼 움직인 거라서 반드시 손절가 오늘 드릴 테니까 그 손절가 지키시고 이미 여기 거래 실리고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가 기준으로 봤을 때 깨면 안 되고요. 그래서 13,500원 손절가 드리고요. 저기 거래가 폭발했잖아요. 폭발해서 이 거래량이 반드시 제가 이번에 배워야 산다 가르쳐 드렸죠. 이 거래량에 이만큼 실현돼 이 박스권 상단을 반드시 깨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이 13,500원이에요. 13,500원 지지가 안 되면 전략 매도 하시고 만약에 보유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15,000 이 시가를 돌파해야 됩니다. 15,600원. 그러면 그때는 잘 가겠지만 지금은 제가 의견은 전략 매도입니다. 네, 전략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네, 어버브 반도체까지 살펴드렸고요. 그러면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최병훈 전문가는요, 여기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봤습니다. 앞서 마지막 종목 진단하기 전에 제 마이크가 살짝 문제가 좀 생겼었죠. 레옹튜브님께서도 창호 형님 마이크가 꺼졌나 봐요 하셨는데 옆에 미나이커 마이크가 잘못된 줄 알고 제가 오히려 더 떠들었습니다. 여러분께 참 혼란을 안겨드린 점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전문가님 연결하기 전에 네. 우리 또 랭킹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아까 어떤 항목들이 남아 있었죠? 자, 오늘 뭐 되게 많아요. 가족과 많은 시간 못 보낸 것, 저축 실패, 부정적으로 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4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후회가 많았던 사안 4위입니다. 볼까요? 띠로리. 여행, 독서, 영화 보기 등 취미 생활을 많이 하지 못한 거. 창호 앵커님은 뭐 이 중에서 후회되는 항목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크게 뭐 후회를 하진 않는데 아까 제가 채팅창에 잠깐 뭐 남겼던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돌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취미생활은 뭐 딱히 크게 없어서 네. 평소에 웹소설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영화 네. 보거나 네. 이런 거 충분히 많이 하고 있고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뭐 충분히 하고 있어서 취미생활을 뭐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후회는 그렇군요. 없네요. 네. 취미생활에 후회 있어요? 취미 생활이 저는 딱히 그렇게 취미가 없어서 취미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 저는 딱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평소 약간 집순이 스타일이시죠? 네, 맞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4위까지 알아봤는데 4위까지 별 할 얘기가 없네요. 3위가 또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3위 맞춰주시고요. 네. 자, 다음 함께 해주실 전문가도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 모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잠깐만요. 이거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는 1번 종목이 상당히 강하네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뚱이 언니님의 종목인데 이거 좀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종목이죠. 대국민 1위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매수 가격 볼까요? 앞자리가 아까 제가 팔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8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제까지 들고 갈까요? 언제까지라는 시기가 나온 이유 뭘까요? 그동안 정말 오래 고생하신 거죠. 자, 삼성전자 요즘에는 뭐 신고가 행진 계속 쓰고 있긴 한데 85,000원까지는 이거는 제법 아직 남아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삼성전자입니다. 요즘에 뭐 아주 흐름 좋은데 이게 아쉬운 게 84,000원에 20%입니다.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작년, 재작년에 일단 고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우선 지금 현재 대형주는 삼성전자가 시세를 좀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지수를 이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올해 그 거래소에서 외국인들 매수 1위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만 한 16조 원 넘게 매수했거든요. 외인들이 완전 독식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뭐 8만 원 돌파도 뭐 내년 뭐 1월 달 안으로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그 8만 원이 여기가 그러니까 2021년도 그러니까 2021년 연말이 1월 달이죠. 요 라인에서 일단 뚝 떨어졌었기 때문에 여기가 일단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8만 원 돌파한다 그러면 사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은데 8만 원에서 좀 외국인들 차익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그 라인에서 한번 끊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복수전을 하셔도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무겁게 좀 움직이니까 뭐 눌림 때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 그리고 삼성 이건 지금 원화 차트인데 원래 그 삼성전자는 달러 환산 차트로 보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달러 환산 차트로 보게 되면은 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원화 환산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직전 고점을 돌파했는데 달러 환산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 여름 고점을 오늘 돌파했죠, 오늘. 그러니까 만약에 달러 환산으로 봤을 때는 저점과 고점을 이제 기술적으로 피보나치 이렇게 대조해 보게 되면 61.8이니까 70달러. 그죠? 환산하게 되면 60. 예. 뭐 8만 원, 9만 원까지는 충분히 그 돌파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대로 홀딩 하시고 그리고 제가 연초에도 이제 그런 말 드렸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한 두세 배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2011년도부터 10년 동안의 주가 추이를 봤을 때 그 전해죠.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죠. 내년에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2배 이상 증가하니까 보통 한 40% 정도 올라가거든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삼성전자가 한 30, 한 6, 7% 올랐을 겁니다. 예, 그래서 평균치가 한 40% 정도 오르기 때문에 그 8만 원 사신 가격대, 예, 8만 원 돌파했을 때 8만 5천 원, 그 라인. 좀 더 길게 보신다 그러면 내년 1분기 말까지는 9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예, 그거 감안하시고 일단 홀딩 전략 유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보유해보자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표가를 주매수님 오셨고요. 그리고 칠리소스님께서 오늘 이 취미 얘기해 주시는데 제 취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입니다. 약간 저랑 비슷하신데요? 그래요? 네. 이게 취미가 누워있는 거예요. 이게 취미가 될 수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뭐 존중합니다. 그리고 러브쓰기님, 9만 하니까 이 삼성전자 얘기 나올 때 9짜리 나오면 이거 눈이 확 그냥 뒤집어지는 수밖에 거예요. 없죠. 자, 지금 파랑새님께서 히히 해주셨는데요. 요런 사소한 얘기보다도 또 종목 진단하면서 더 실익이 될 수 있을 만한, 실제 이익이 될 수 있을 만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에 또 어떤 종목으로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 유튜브 혜빈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이거 오랜만에 봅니다. 그쵸, 정말 오랜만에 보죠.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917모티리얼즈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선 앞자리 숫자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아이고, 현재는 41,350원인데 네. 오르는데도 41,350원이거든요. 근데 우리 혜빈님께서 갖고 계신 평단가는 63,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보유 비중도 좀 많아요. 30% 들고 계신데 아유.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이거는 고민과 걱정, 번뇌가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가장 높았던 지점이 46,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이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즈 어떻게 보면 좋을지 우리 전문가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즈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은 어떤 게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지금 문의 주신 분은 지금 63,000원이니까 무조건 지금 홀딩입니다. 예, 최근에 그 2차전지 소재 쪽도 좀 찌글찌글 하잖아요. 2달 동안. 근데 일단 2달 동안 그 대표 종목군들이 저점을 크게 이탈 안 하고 박스권 좀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일단 뭐 1월 달 정도, 1월 중순 가게 되면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뭐 소재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지금 전체 매출액 대비해 가지고 아마 그 건설 사업 부분이 한 20% 정도 차지할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태형 건설부터 해가지고 PF 관련해 가지고 좀 건설주가 좀 발목을 잡히는 그런 양상이죠.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자체가 올해 내년 정도가 가게 되면 올해는 전체적으로 180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한 700억 이상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뭐 잘하면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러면 현재 주가 대비해서 이제 추가 하락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월봉 보시면은 지금 120개월 선에서 3개월 연속 지지죠. 그러니까 2달 전에 살짝 이탈했다 지난달에 반등이 나오고 그다음 이번 달은 또 살짝 누르는데 지금 거래가 전혀 없어요. 거래가. 그러니까 천상 뭐 이런 패턴은 한 1월 중순 이후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건설 쪽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 1분기 말 정도 가게 되면 뭐 정부에서 이제 구조조정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월봉에 120개선 지지 맥점이니까 이 라인을 뭐 추가적으로 더 깨고 막 그럴 그 산업은 아니죠. 롯데 머티리얼즈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산업 자체가. 예, 그래서 조금 들고 가시고 만약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 기업도 이제 일봉 봤을 때는 자 이건 기법 들어가는 겁니다. 주가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보시면 그 작년이죠. 뭐 11월, 12월 저점 찍고 나서 그리고 올 여름에 7월 달 같은 경우도 이 라인에서 주가가 좀 반등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1차적으로 강한 지지 맥점인데 거래 없이 이탈하다 보니까 흘러내리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지지 맥점인데 다시 한번 저항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55,000원 아니면 좀 더 올라온다 그러면 이 박스에서 유지했던 가격대 상단이 6만 원이거든요. 네, 그 정도 오게 되면 일단 비중을 좀 축소해 나가시고, 만약에 뭐 내년 한 1월 중순 이후에 그 6만 원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버린다 그러면 윗선, 그러니까 한 7만 원까지 보셔도 됩니다. 가격 조정은 다 나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의 수급 자체가 연말에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움직이고, 일부 이제 반도체, 예? 예, 이런 쪽에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 종목, 그리고 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찌글찌글한데요. 예, 내년 한 1월 중순 이후에는 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우선은 그대로 홀딩 하시고 1차 한 55,000원, 6만 원, 예, 그 라인 정도 가게 되면 비중 축소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도 함께 진단해 드렸습니다. 네. 잘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댓글창 잠시 보도록 할게요. 예. 우리 윤기숙님께서도 일진 머티리얼즈 진짜 너무한가요?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맞아요. 그 전부터 가끔 종목 진단을 해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진단 할 때마다 항상 답답했던 기억이 저도 좀 납니다. 네, 그래서 뭐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도 꼬리 질문으로 오고 있고요. 또 파랑새님께서도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예, 그리고 또 진용님께서는 운동 식습관 개선 등 일상생활 소홀. 오늘 랭키슈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마침 또 3위 공개 시간 됐네요. 자, 그러면 한번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종목 진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3위입니다. 2023년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가 됐던 거거든요. 3위 뭘까요? 3위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거 바로 이게 3위였습니다. 사실 저는 5위, 4위까지는 크게 공감하지 못했거든요. 3위는 공감이 됩니다. 맞아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거 참 후회가 남는 요소 중에 하나죠. 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이 아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갑자기 좀 마음이 슬퍼져요. 그러면 빨리 이걸 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종목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네. 자, 3위 약간 부정적인 느낌 같은 거, 좀 슬픈 거. 바로 날려버리고 이제 바로 다음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여러분의 1위와 2위에 대한 의견도 남겨주시고요. 네, 다음 종목 선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네. 코롱인더. 이것도 오랜만에 보네요. 오늘 좀 오랜만에 보는 종목분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53,600원에 예.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근데 이 친구도 만만치하게 답답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오늘 좀 답답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르는가 싶더니 오늘 확 빠지네요. 아이고. 매도하고 반도체나 제약주 쪽으로 옮겨가는 게 더 좋을지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우선 현재 43,800원까지 내려와서 거의 한 주당 10,000원 가까이 손실을 보고 계신 종목인데요. 지금 그냥 빨리 정리를 하고 요즘에 좀 잘 가는 반도체라든지 제약주 쪽으로 옮겨가는 거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물어봐 주셨는데 전문가님 이 코오롱 인더 지금 정리하고 좀 반도체 또는 제약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뭐 주가 하락 원인은 그 배당락 1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코롱인도 같은 경우 작년에 배당금이 한 3%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배당락 1이기 때문에 오늘 좀 주가 누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패턴은 내일 또 다시 또 양봉으로 바로 살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참고하시고 코롱 인더뿐만 아니라 올해 그 하학업종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지금 차트 보시면은 3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큰 흐름 봐서는 월봉으로 봤을 때는 3년 연속 지금 하락이었죠. 근데 지금 롯데케미칼부터 해가지고 제가 쭉 하학 업종 같은 경우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는 저평가라는 얘기죠. 저평가. 그러니까 코롱 인더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이제 영업 이익 자체는 올해 대비해서 한 7, 800억 정도 아마 증가할 겁니다. 그 이상 아마 증가할 것 같아요. 경기 민감 섹터가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거든 대부분이. 그래서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한 2,5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기업의 이제 실적을 놓고 본다면 너무나 이제 저평가죠. 예, 그래서 어차피 이제 내일이 그 폐장일이잖아요. 폐장일이고 이제 1월 달에 지금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반도체가 좀 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데 예, 지금까지 보유하셨으니까 이제 배당 받으시고 보유하시고 1월 한 초까지 일단 보시죠. 그래서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긴 하니까 정 답답하시다 그러면 반등을 줄 때 제가 보건대는 한 120에서 언저리죠. 그러니까 49,000원, 5만 원까지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때 일단 줄이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일단 바닥은 그 연말까지 하긴 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으니까 반등 시에 비중을 줄이시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께 뭐 공개 방송에서도 한 달 전부터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또 이제 아무 종목이나 따라가시면 안 돼요.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항선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코롱 인더를 반등 시에 매도하시고 제약바이오로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말씀드립니다. 사신다 그러면 1월 첫째 주까지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분할로 그리고 어떤 종목이 되니 물렸는데 답답해 찌글찌글해 다른 종목 잘 가고 있어 나 이거 갈아탈래 했을 때는 그 주식시장에 항상 그 머피 법칙이 많이 통합니다. 내가 꼭 팔고 나면 급등 나오고 예 바꿔가지고 또 따라가는 종목은 또 밀어버리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이 포트를 변경하실 때는 최소 비중이 크던 작던지 간에 3번에 걸쳐가지고 분할로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하루에 그냥 다 3번 분할로 그냥 매도하라는 얘기 아니고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예, 그 기간 동안에 3번에 단계적으로 좀 분할로 교체 나가시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 시에 48,000원, 5만 원 정도 단기 그 현금화 하셔가지고 1월 뭐 첫째 주 가급적이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이동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인더 살펴드렸습니다. 뭐 답답이 종목, 찌글찌글 종목의 경우에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그 힌트가 될 만한 이야기를 남겨드렸으니까요. 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종목 진단 빠르게 진행해 드렸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막판까지도 여러 가지 종목 진단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시간만 많으면 정말 다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죠. 이 물리적인 시간의 제약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만 자, 할 건 해야 되겠죠? 네. 바로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지니님의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는군요. 94,645원에 10%입니다. 손절하고 물타기한 금액인데 어찌해야 좋을지요? 아이고, 잠시만요. 이것도 지금 7만원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정말 바닥권입니다. 94,000원대까지. 이대로 보유하면 괜찮은 종목일지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SK 바이오사이언스 이거 정말 밑에 있는데 9만원대까지 그냥 기다려볼까요? 자, 먼저 그 미국의 관련 종목부터 봐야 되겠죠. 그 모더나하고 일단 하이자 주가 차트를 봐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의 또 그
코로나가 또 좀 환자들이 늘어난다 그러죠. 요 두 기업 차트 보시면은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저점을 깨면서 급락이 나왔다가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초반이죠.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지금 반등이 나옵니다. 화이자 이게 주가 차트고요, 오른쪽이. 월봉 보시면은 화이자 같은 경우도 전저점까지 밀리고 나서 이 라인에서 지금 아래꼬리 작업하지 않습니까? 일단 바닥은 찍었다는 얘기예요, 화이자는. 왼쪽 보시면 이게 모더나죠. 모더나 같은 경우는 사실 11월 초에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한 달 동안, 한 달이 아니죠. 거의 2달 가까이 지금 V자 반등이 나오죠. 예, 그래서 모더나도 지금 월봉 차트 보시면 지난달에 아래꼬리 주고 양봉, 이번 달은 예, 거래를 크지 않은 가운데 장대 양봉을 5개선 지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더나, 화이자 같은 경우도 지난달과 이번 달에 완전히 월봉 기준했을 때 바닥은 하긴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관련 종목군이 뭡니까? 바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적어도 지금 바닥은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장기 바닥은. 아시겠죠? 근데 거래가 지금 아직 없고, 월봉에서는 이번 달은 요 정도 존에서 일단 마감할 것 같고요. 다음 달 정도 일단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모더나하고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른 신약 파이프라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소의 이제 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틀립니다. 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 94,000원이니까 좀 아쉽습니다만은, 예, 아쉽습니다만은 8만원에서 85,000원. 직전 고점. 그 라인까지 올라올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독감 바이러스 백신도 자체 개발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일반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일반 백신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폐렴 구균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프리미엄 백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대상포진 같은 경우. 그래서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대상포진 그 백신까지도 아마 출시를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 라인까지는 좀 반등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겠나라는 판단입니다. 현재 그 일봉으로는 121선 지금 장악 중인데요. 여기서 거래만 조금 받쳐주면 말씀드렸던 그 8만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니까 좀 더 홀딩 하셔가지고 그 라인 정도 오게 되면 일단 좀 아쉽습니다만은 좀 손절하셔가지고 다른 제약 바이오 쪽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좀 합리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8만 5천 원 정도 반등 나오면 일단 현금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9만 원대까지 뭐 계속 마냥 기다림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8만 5천 원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죠. 자,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봐드렸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봉만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레키쇼 주제입니다. 2023년 돌아보며 가장 후회되는 것은 설문조사 결과죠. 1위와 2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망의 1위 공개해 주시죠. 역시 저게 1위였어요. 운동, 식습관 개선 등 건강한 일상을 보내지 못했던 것. 뭐 주변에서도 이런 후회에 대한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하죠. 나 살 뺐어야 되는데 못했어. 그리고 또 그런 뭐 체중 관리도 있겠지만 네. 이제 연말이 되면 많이들 그 건강 검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갔을 때 내가 1년 동안에 조금 더 관리를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39% 1위였고요. 네. 2위가 저축을 많이 하지 못한 것이 바로 2위였습니다. 그만큼 또 경제적인 것도 하나의 큰 이유가 됐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오늘 레키쇼 주제까지 다 살펴드렸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여러분 매주 금요일에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통해서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드립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 시간이 없지만 다음 주에도 기회는 있죠. 언제든지 전화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02-2128-3388로 전화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시즌에 대해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는데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